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뵙네요. 지금 서울 중부지방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신 분들 눈길 조심하시기 바라고,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초중고교생들 1시간씩 학교 등교를 늦추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저도 내일 아마 출근이 힘들지 않을까, 시도는 하겠지만 2007년도인가 9년도인가 제 블로그 보면 겨울 아침에 1월 4일날 눈밭을 헤치고 출근 5시간 반 걸려서 갔다가 되돌아올 때 3시간 걸려서 되돌아온 적이 있어요. 뻘짓했지. 어쨌든 내일도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장 흐름이 재미있죠. 매매들 잘 하셨으리라 믿어요.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차트로 종지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지 끝나고 선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상승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했던 게 61.8% 깨지면 파동은 다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61.8%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저는 재밌습니다. 이런 거. 인정들을 안 하시면 할 수 없고, 가끔씩 답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 파동이 만들어졌고, 조정이 시작이 돼서 조정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느냐? 그럼 쌍바닥 만들었네. 쌍바닥 만들면 가는 일만 남았나? 그런가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러면 상승으로 턴한 일만 남은 걸로 보이세요? 여기도 작은 세부 파동 보면 5개 파동이 다 보여요. 여기도. 그리고 조정 파동이 짧게, 이거 세부 파동상 나오는 자리입니다. 나타났고, 이제 다시 한번 세부 파동이 이루어지는 중. 여기서 여기까지 31.38이에요. 38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죠. 5개 세부 파동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쪽 2042부터 내려온 거에 대한 전체적인 상승마디 61.8%를 넘기기 위해선 최소한 2000을 넘겨야 이제 조정이 끝났고 확실히 올라서 가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조정 파동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은 14,000을 넘겼습니다. 디커플링 장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 EWY라는 건데, EWY가 뭐죠? 제가 EWY 하니까 못 알아듣는 분 계실 수도 있겠다. EW 뭐죠? 잠깐만요. 다른 종지랑 또 선지랑 코스피 200이랑 같이 봐드릴 거예요. MSCI 한국물 지수 오히려 마이너스 0.05입니다. 요거 차트 좀 이따가 더 크게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끄트머리 요 우측에 보시면 막판에 오히려 패대기를 친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다우 상승폭만큼은 크게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 똑같이 한국지수 올라가다 막판에 우리지수만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기준선을 이탈시켜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0.05로 끝났어요.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MSCI 한국지수인데 당연히 뱅가드는 여기서 나간다고 하니까 뭐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 다우가 저렇게 많이 올랐을 때 MSCI 한국지수가 저렇게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빠진 적이. 그래서 요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요거 먼저 잠시 짚어보도록 하고 우리 선지하고 종지 보도록 할게요. 일봉이에요. 일봉이고 요거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일단 큰 흐름 먼저 봅시다. 주봉상의 흐름
짧은 지지선 하단, 그쵸? 이렇게 지금 모여져 있는 모습인데, 일봉 다시 되돌아가서 보다 보면은, 자, 요 선을 가는 걸로 해볼게요. 눈에 잘 띄게끔. 어쨌든 상승 추세는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올라가다가 하락으로 꺾여서 도로 내려와 버렸죠. 이 안에도 보면은 세부 파동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쵸? 세부 파동. 그러면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나 보다, 이거. 세부 파동 5개 파동이 끝나야만 뭐든지 그 임펄스 즉 충격 파동은 3개의 파동, 지그재그나 3개의 파동일 때는 조정 파동이고 5개 파동이 끝나야만 충격 파동으로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올 자리가 더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신사도 어서오고 인사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패스. 그렇기 때문에 MSCI 한국지수로 봤을 때 우리만 0.05가 빠졌다라는 거, 그쵸? 다우가 저렇게 오를 때 우리만 빠졌다라는 거, 이거 짚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차트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선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분 차트입니다. 역시 정확해요. 시세를 주고 여기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시세를 강하게 주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나 지지난주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 이 254.7 부근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 파동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 물론 시작했던 지점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힘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61.8%를 정확히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반등 나왔고 반등 파동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으로 배팅을 하셨다면은 50% 정도까지 반등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50% 반등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 즐겨서 드실 수 있었을 거고 이것도 세부 파동 보시면 제가 이제 단분봉은 그 예전에 장 중에는 3분봉을 봤지만 자 5개 파동 보이고 지그재그 하락 보입니다. 이거를 5개 파동으로 보느냐 3개로 보느냐의 관점이 사실상 있지만 지금은 3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시 새롭게 파동이 시작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지그재그 상승파가 나오느냐 아니면 짧게는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 상승파가 나오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장 시작해서 260을 돌파를 못하고 강하게 밀어버렸죠. 여기서 끝난 이유 요거 누가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나?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물론 장중에 있었다면은 이유야 확인이 됐겠죠. 요때는 하락이 나올 때 당연히 중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파동에 대한 조정파가 나와야 되니까 밀릴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할 수 있었고 또 반등할 때 이 자리를 뚫지 못한다면은 이 저점 자리를 뚫지 못한다면 다시 되밀릴 거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죠? 이거 한번 찾아 드릴게요. 왜 여기에서 정확하게 꼬리를 달았는지 예, 들어오신 분 인사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안 그어진 거는 정확히 똑바로 그어야 되겠죠. 어때요? 주 지지선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늘 얘기 드리지만 주 지지선은 한 번에 안 깨트린다. 그쵸? 대략 256 부근이 되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반등마디 50% 찍고 주 지지선까지 하락을 하고 재차 추가적인 상승인데 요것도 요 이전의 모습을 보자면은 요거 이렇게 올라오기 전의 모습으로 보도록 할게요. 3봉의 모습이죠. 간단하게 5개 파동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요 쓰리봉 헤드앤숄더는 파동이 마무리된 시점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패턴상, 그쵸? 모가지 나일이죠. 모가지 이탈하면 어디까지? 요만큼은 온다. 보통 1대1 정도는 내려온다라고 패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만큼 내려왔어요. 거의 정확해요. 거의. 그리고 그 넥라인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257.5 부근이네요. 모가지, 쓰리봉, 그쵸? 그리고 그 폭만큼 추가 하락 나오고,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주추세 하단 지지받고 재차 상승이 나옵니다. 요거 코스피벽 보면 요거 떨어진 거 파동보다 여기 음봉으로 떨어진 거보다 양봉으로 쳐 올라온 게 더 5개의 파동으로 정확히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우가 저렇게 강했으니까 내일 우리 갭은 맞겠죠. 갭은 맞을 겁니다. 현재 마감이 258.05로 이만큼 올라온 거에 대해서 38이 눌림이 나왔어요. 38이 눌림 나오고 재차 상승을 할 건데 갭 출발을 할 때 이 자리를 돌파를 하나 못 하나가 중요하다. 갭을 얼마나 띄울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잡자면은 259를 우선 잡아두십시오. 259를 기준으로 잡아두세요. 259 위에서 출발하느냐 밑에서 출발하느냐 중요하고,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260 라인, 제가 보는 반등할 수 있는 곳은 260.3과 260.7 정도 보고 있어요. 요 정도 보고 있고, 이게 슈팅이 나온다면 어디에요? 위에 보이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262 턱 밑. 여기까지도 보이는 자리 맞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뭐 북한 핵 얘기 나오죠. 핵을 1차 핵실험 때 한 2-3% 빠졌나요? 그랬고 2차 핵실험 때는 강하게 아래 꼬리를 달고 바로 당일날 쳐 올라왔어요. 이번 3차 핵실험은 조금 틀릴 거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격이 있을 거고, 지금 쌍바닥 만들고 추세를 돌려서 가느냐? 아니요. 아직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안 돼 보였어요. 아직 안 돼 보여요. 크게 봤을 때 흔하게 지그재그 하락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짧아요. 짧고,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또 반등, 또 지그재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파동이 마무리가 아직 덜 된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262 이 자리에 안착을 시켜야 되고, 추세를 정확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그재그 상승한다고 할 때 이 고점을 돌파를 시켜서 고점을 높여야 된다. 기억하시죠?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늘상 말씀드렸던 거. 그쵸? 기억하실 겁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하락에 대해서 61.8%를 넘어서야만 정확하게 추세의 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요번 반등 시 전에 얘기했던 2080, 2100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바닥 다진 모습이 정확히 안 나왔다. 자, 코스피 200 보도록 할게요. 얘는 더 정확하게 떨어져요. 늘상 보면은 기준은 코스피 200입니다. 종지와 선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아요. 시세 주고 61.8% 지지받고, 제가 방송할 때 보면은 시황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파동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추세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다 언급을 드리죠. 한꺼번에 618 정확하게 찍었어요. 찍고 이렇게 정확히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종지, 코스피 200 선지, 그리고 반등마디 나오고, 반등마디는 파동에 따라서 2마디부터 계산을 해줘야 돼요. 해주고 기준선 그어놓은 자리 넘지 못했습니다. 50%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추가 하락 나오고, 요거를 확대를 해보시면 요 단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단분봉을 보느냐? 세부 파동이 눈에 보이는 자리니까. 처음에 이 하락 파동이 5개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그재그가 나온 뒤에 추가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게 임펄스로 오히려 커다란 5개의 충격파로 보여집니다. 더 명확하게 보이죠? 명확하게 보여요. 더. 그러면은
요거는 지그재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이 자리가 정확히 38이에요. 38에서 50짜리 정도. 자, 보이시죠? 38이 조정이 나왔고 내일 갭으로 출발할 가능성 크니까 짧게 지그재그 눌림 나오고 재차 5개의 세부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일단 열어 두셔야 돼요. 열어 두셔야 되고 30분 차트로 되돌아가서 큰 흐름상 이 5개 충격 파동 이후에 지그재그가 마무리가 덜 된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건 금방 그었던 건 지워둘게요. 실제로 얘가 돌리기 위해서는,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선 단순히 저점 높여서 고점 돌파하는 것 뿐이 아니라 이 고점을 넘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등할 수 있는 264를 돌려놔야만 그때 가서 종지상으로 2080, 2100까지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고, 지난번 방송하면서 618 깨트리면 그 흐름 자체를 다시 분석해야 되고 파동이 깨진 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석이 잘못된 거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상승에 배팅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짧게라도 그 반등을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지그재그로 마무리를 시킬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지켜보셔야 돼요. 선지상으로 되돌아가서 선지상으로 지금 지지선을 그었던 이 자리를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즉 위로 상승을 한다면은 갭을 출발해도 여기 고점 260을 안착시키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착 못하면은 여기 지지하러 다시 한번 옵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상승 출발해서 262 안착시켜서 계속 뚫지 못했던 이 자리를 확실하게 안착시키는지 확인. 그렇게 되면은 짧게는 요렇게 지그재그 만들러 갈 거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라도 만들러 갈 겁니다. 얼추. 하지만 거기가 반등할 수 있는 최고치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이고, 여기를 안착시키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이 지지선 테스트하러 갈 거고, 테스트하러 갈 때 꼬리 제외하더라도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사실 안 되고, 좀 더 파동상 정확히 짚어드리자면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승파가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탈하면 안 돼요. 요때 저점, 요때 저점을 요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되밀려 버리면, 되밀릴 때 여기를 지지 못하고 깨버린다. 그러면 이 선까지 오는 건 명확한 하나의 증거 사실이 된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장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거리는 다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리 다 나왔죠. 네, 북핵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장에 대한 수급의 꼬임도 될 수도 있고, 제가 자료를 지금 카페를 계속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장중에 낮에도 못 가고 저녁에 피곤해서 못 가고 해서 자료를 하나도 못 올리고 있는데, 뱅가드 물량에 대한 자료도 제가 엊그저께 저녁에 늦게 받아놨고 못 올려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자료 있으면 뭐해. 저도 볼 시간이 없고, 카페 보니까 그 이후로, 제가 손 뗀 이후로 자료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 얘기는 여지껏 카페를 저 혼자만 운영을 해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지금 다른 분들, 반장, 부반장, 또 게시판 지기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없어요. 자료가 하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게 다 나왔다는 얘기는 차후로 추가로 나올 만한 지표들이 크게 없어요. 중국에 제가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짜를 확인해보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2월 1일 거부터 해서 조회를 해봅시다.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나 봅시다. 중국의
제조업 부문 PMI 지수가 예상치 하회 나오면서 주가가 금요일날 뚝 떨어졌어요.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이건 중국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얘네가 오히려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얘네들이 좀 짜게 나오고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0.2포인트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왔어요. 물론 장중에 그 뉴스를 보니까, 제가 저녁에 보니까 당국에서 환율 개입 얘기가 나왔다가 그런 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런 차이가 있었고, 중국 지표. 그 다음에 미국의 밤중에 10시 반에 비농업부문 고용자 변동지수가 예상치 하회가 나왔어요. 그쵸?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전부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하방으로 뺄 의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잠시 밤에 뺐다가 제조업 PMI 지수 역시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뭐가 좋아졌어요? 소비지수. 소비지수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ISM 지수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즉 무슨 소리냐? 제조업이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 미국이 제조업이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 그것 때문에 14,000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이제 어저께 중국 PMI 비제조업 부문, 서비스 부문이죠. 56.2 발표 끝났고, 이제 중요한 건 뭐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일 나올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일은 월요일날 지표 중요한 거 없어요.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지표가 뭐 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게 있습니다. 제가 뭔지 짚어드릴게요.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중요한 지표가 뭐가 있느냐? 12월달 제조업 수주 건수가 4일날 미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 1월달 HSBC 서비스 비제조업 PMI 지수가 역시 5일날 나옵니다. 그렇게 장을 크게 흔들 만한 건수라기보다는 웬만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은 리스크는 뭐가 있느냐? 리스크 뭐 있어요? 지금 눈에 띄는 리스크 글로벌 장에서는 없습니다. 글로벌 장에서 가장 안 좋은데 어디예요? 유럽의 스페인, 그 다음에 남미의 브라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이 세 군데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외를 제외하고는 다 셉니다. 그죠? 다우하고 S&P 500 슈팅이에요. 그 차트도 이따 짚어드리도록 하겠지만, 요 세 군데 중에 코스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우하고 커플링 되기 위해선 지금 2000 위에서 놀아야 돼요. 2000이나 2100에서 놀아야 커플링 짝꿍이 맞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삼전자 하나로만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삼전자 하나. 엔화가 저렇게 약세가 나오면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수출업체들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현기차들 급락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 나오니까 다시 올라간다라고 막 추천 떠들고 하는데, 노 타치예요 지금은. 노 타치. 그리고 그런 엔화가 저렇게 나오는 때 가장 좋은 건 내수 쪽입니다. 내수 쪽. 그 다음에 중국 쪽 관련해서 보시면 될 거고, 다른 차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쌍바닥 만들고 시세로 이제 상승으로 돌려서 강하게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내일 이 자리부터 안착시켜야 되고, 중요한 지지라인도 돌파를 시켜야 되고,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61.8%를 넘어가야만 상승으로 정확하게 다 돌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고점부터 높이는지 보셔야 되고, 하락이 아직 덜 마무리된 걸로 보여지니까 주의해서 대응을 하시고, 이 지지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탈해 버리면은 250 부근까지도 내려가요. 선지 기준으로 250 부근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자리부터 지키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위로는 이거 안착시키는지 보시면 되고, 보다 가까이는 요 저점을 깨면 안 된다. 대충 보니까 30분 봉상 62평선 부근이 되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른 차트들을 좀 한번 보자라고 얘기 드린 거는
자, MSCI 한국지수 우리만 빠졌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차트를, 잠깐만요. 뭐를 볼까요? 잠깐만요. 일단 SPX 또 보도록 할게요. 뭐 먹고 이거 뭔 광고창이 갑자기 떴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뜨고 이상한 게 떠버렸다. 자, 요것도 가는 선으로 눈에 잘 띄게 보도록 합시다. 슈팅에서 계속해서 나오긴 하지만 아무리 보더라도 사실상 이 저항선을 뚫지는 못하고 헤딩만 하면서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쵸?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추세대가 생성이 돼 있고 추세대 상단선을 타고 갑니다. 이거 꺾이면요 순식간이에요. 꺾이면 진짜 순식간으로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뚝 떨어져 슈팅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주 얘기할 때 SPX 어디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S&P 500 제가 기억하시는 분 1510 넘길 거라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도까지 보인다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일단 요렇게도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운은 안 봐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크게 진짜. 그런데 지금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얘네가 아무리 오르든 말든 우리 장에는 크게 현재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트를 또 뭘 좀 볼까요? 자, 요거는 여기 환율인데 환율 중요하죠. 환율 중요합니다. USD KRW 요거 보이시죠? 조금 늦습니다. 반응이 컴퓨터가 조금 맛이 요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원달러 환율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원래 설날 전후로 우리 장이 좋았던 기억 별로 없어요. 설날 전으로 우리 장 좋았던 기억 별로 없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조금 느리네요. 컴퓨터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뺑뺑뺑 돌고만 있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오케이.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그거 마무리가 돼야 돼. 마무리가 돼야 2100을 가든지 뭐 구경을 하든지 할 겁니다. 아이 컴퓨터 얘가 나이 좀 먹더니 좀 많이 느립니다. 에이, 오케이. 자, 지금 아유 뭐 이래 이거 말 좀 들었어요? 오케이 됐나? 6개월 원달러 환율 6개월 차트예요.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편이죠. 요거 여기서도 반등 마디 계산을 해보시면은 382 부근 와 있다는 거 보일 겁니다. 1년짜리나 5년짜리 보셔도 크게 보시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환율상으로 지금 이제 1050원 갔다가 1100원 근처 올라오고 있는데 뭐 호들갑 떨고 환율 때문에 뭐 수출기업들 다 죽니 사니 어쩌니 말이 많은데 우리 대기업들은요 이미 다 대응책이 돼 있어요. 죽는 거는 중소기업들 뿐이지 대기업들은
이미 충분히 대응이 돼 있다. 뭐 10원 올라가면은 얼만큼 손해를 보니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에 제가 보조지표 다른 건 전혀 안 보는데 코스피를 칠라 그랬더니 뭐 뭐가 나오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요걸 열었냐면은 RSI라는 지표하고 TPO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려고 해요. MACI도 있고 물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넘어서는 시점과 이 시점이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MACI 한국 지수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밑에는 MACD고 위에는 RSI예요. 지표가 실제로 제가 예전에 레인저 방송할 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세를 넘어서는 시점을 노려라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쵸? 넘어서는 시점 거의 일치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이 밑에 모습이 이격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돌릴 것 같아요. 지금 돌릴 모습인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보기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직 멀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짧게 보더라도 여기서 파동 하나가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수도 아직 바닥은 확인이 안 된 걸로 보여진다. 최소한 가려면은 이런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모습 전혀 안 나온다. 다른 지표는 제가 보진 않지만 간혹가다 이쪽은 참고를 합니다. RSI가 MACD 이쪽 차트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움직임이나 차트 모양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나와 특별히 모멘텀이나 리스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중동 쪽 얘기는 이란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상승 파동이 계속해서 충격파가 슈팅이 미국은 나오고 있고 우리는 벨벨거리고 있는데 우리뿐이 아니라 브라질 수출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수출 여파 타격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전자 하나로는 버텨내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종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다시 종지로 되돌아와서 상방을 추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상단 물론 높여야 되지만 여기도 뚫고 올라가야 돼요. 1970, 80 라인을 안착을 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짧게 보더라도 짧게 요 반등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반등할 수 있는 요 짧은 마디 78, 80 부근 보이시죠? 이 자리 안착을 시켜 추가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요 저점. 요거. 그렇게 해서 선지랑 같이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볼 게 없고 2월 말에 뭐 있죠? 2월 말에 가장 크게 봐야 할 거 2월 말에 3개월 밀어놨던 거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거 뭐 있어요? 미국의 재정 절벽 얘기 나올 겁니다. 요거 관심 있게 2월 말에 보시면 되고 여지껏 차트를 되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 전에 우리 장이 그렇게 썩 좋았던 경우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바닥이 다져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직 모자르다. 아직은 모자르다예요. 바닥이 확실하게 다져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모자르다. 파동이 아직 덜 끝난 걸로 보인다예요. 덜 끝난 걸로. 짧게 여기서 여기까지 5개 파동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그재그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건지 아니면 여기서 돌파를 못 시키고 되밀릴 건지는 월요일 화요일 중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멘붕 소렌다치가 누군데 자동 매니저가 됐지? 대충 요 정도만 얘기 드려도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흐름이 그동안에 참 이쁘게 딱딱딱 예측대로 움직여줘서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오케이? 다음 주가 우리 코스피 지수에는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한 주란 무슨 얘기냐? 바닥을 진짜로 한 번 더 다지러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애초에 얘기 드렸던 2070, 80까지 2100까지 갈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커다란 꺼리나 리스크는 없어요. 글로벌 장에서 아직까지는. 중동 쪽도 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을 했니 안 했니 뭐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 중동 쪽 얘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날 잡아서 정해놓도록 저 짬을 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만한 건 없다. 이제 차익 매물이 언제 쏟아져 나와서 우리 장을 흔들어 댈지 그거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 중동 쪽에서는 사실상 뭐가 있어야 되나? 올해 제가 요거 남의 거 그림 하나 퍼올게요. 남의 그림 좀 하나 퍼올게요. 이게 참 중동 전문가가 하신 건데 중동 분야 전문가가 하시는 거예요. 요건 제 그림이 아니라 남의 그림입니다. 여기 화살표 표시된 것들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글로벌 장에 있어서 진짜 이집트 문제, 시리아 문제, 이란 문제, 파키스탄 문제, 미얀마, 버마라 그러죠. 미얀마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요 빨갛게 요 중에 우측에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남중국해 문제. 우리가 지금 나로를 발사를 해서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엊그제 기사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2300억이란 돈을 주고 러시아한테 모든 기술을 맡겨서 싸울렸다라는 반짝이 기사가 나타났다 사라진 게 있고 실제로는 위성을 몇 킬로짜리 쏴올린지 아시죠? 나로의 위성 몇 킬로짜리 쏴올린지 아시죠? 아시는 분? 수명 얼마짜리? 나로호의 위성 몇 킬로짜리 쏴올렸어요? 예, 100킬로짜리 쏴올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원래 몇 킬로짜리 쏘기로 했는지 아세요? 500킬로짜리를 쏘기로 했었어요. 멍박이 정부가 자기 임기 이내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거 다 취소하고 이걸로 바꾼 거예요. 1, 2차 실패하면서. 이거 모르시죠?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이쪽으로. 그래서 이번 성공은 로켓이 날아가서 성공한 것밖에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산 로켓이 중간에 실패 안하고 페어링도 분리 잘 됐고 그거밖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작 1년짜리 1년망 앞으로 1년 있으면 이건 폐기예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우주 쓰레기. 1년짜리 100kg짜리 쏴올리기 위해서 8천억 뿐이 아니라 추가로 2300억 더 줘서 1조가량의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의미는 뭐예요? 그냥 우리 땅에서 성공적으로 인공위성 하나 쏴올렸다라는 거. 우리 로켓이 아닌 러시아 로켓을 이용해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아시죠? 원래는 500kg짜리 인공위성을 실어서 쏴올릴 계획이었었어요. 계획이었었고 이 로켓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이명박 정부 때 30분의 1로 축소가 됐다는 건 아실 겁니다. 위성에 관련돼서. 근데 사실상 우리는 액체 연료 로켓을 이미 개발을 했어요.
실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액체 연료 로켓을 개발을 해서 실험에도 성공을 했고, 이 액체 연료 로켓 4개를 하나로 묶어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려고 원래 계획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팍 깎아버리고 줄여버리고 이러면서 이게 전부 물거품 돼버렸어요. 액체 연료 로켓. 이거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 액체 연료 로켓이 발사 성공을 했고, 요 액체 연료 로켓 4개를 묶어서 하나의 로켓으로 4개를 같이 묶어서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500km짜리 쌓아 올리려고 했던 게 원래 우리의 목표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긴 얘기하면은 요즘에는 공안 정국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시다.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녹화 종료.